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교육 영상 올립니다. LSD 아시지요? 리미티드 슬립 디프렌셜 발음 좀 후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 보면 트랙션 컨트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로커까지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장착된 차량들이 과연 똑같은 험로를 통과할 때 어떤 식으로 통과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장치가 장착된 차가 가장 잘 코스를 통과하는지 등을 여러가지 차량을 똑같은 코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비교하는 그런 소중한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고수의 반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프로드 차량을 내가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차입니다. 먼저 올라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제 보면 허벌랑 코스는 올라갑니다. 제 차는 2인치 리프트업 하고요, 35인치 타이어를 넣었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오른쪽 타이어 들렸고요.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오른쪽 바퀴 들리는 모습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전혀 미끄러짐 없이 올라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도 똑같이 차입니다. 연식은 제 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똑같은 닛산 패트롤, 요거는 아마 33 타이어를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바디는 2인치 리프트업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한번 영상을 보시면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앞뒤 좌우 바퀴 헛돌아서 전혀 못 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실제 편집을 해서 그렇지 상당히 헤맸고요. 결국에 길을 잘 타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 차하고 비교했을 때 영 못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타이어가 약간 작고 또 길을 약간 잘못 들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영 못 올라간다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도요타 랜드크루저 4라입니다. 도요타 중에서도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차고요. 8기통 트랙션 컨트롤 예술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영상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헛바퀴 도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 헛바퀴가 돕니다. 뒷바퀴가 이렇게 헛바퀴가 돌아도 앞바퀴가 한쪽만 딱 걸어주고 올려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스인데, 특정 바퀴가 헛바퀴가 돌다 보니까 그립을 잡아주질 못하는 거죠. 방금 지나간 영상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앞바퀴가 헛돌고 있는데 왼쪽 바퀴가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차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뒷바퀴 중에 한 바퀴가 그립이 약해서 그냥 돌고 있을 때 앞에서 조금만 당겨주면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라는 거죠. 자, 정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바퀴 헛돌고 있고요. 이제 왼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하일럭스입니다. 하일럭스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차는 32인치 타이어를 넣은 차량입니다. 길 잘 봤습니다. 깔끔하게 길 본 건 사실이지만 32인치 타이어 2인치 리프트 업을 했다지만은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믿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량입니다. 램 1500 스티커 떨어졌네, 그죠? 램 150이네, 그죠? 홍량 똑같은 코스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사이드 스텝 전혀 걸리지 않고 예상과 달리 너무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에서 장면 보시겠습니다. 다른 차들하고 약간 다르게 길을 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헛바퀴가 돌긴 돕니다. 헛바퀴가 돌긴 돌지만은 금방 따라잡고 직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트랙입니다. 이 코스가 트랙션 컨트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요런 코스 하나만 딱 타도 차량 오프로드 성능 트랙션 컨트롤을 바로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코스고요. 자,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왼바퀴 들립니다. 들리지만 전혀 문제 없고요. 뒷바퀴 휠 트러블 심합니다만 아무런 문제 없이 저렇게 타이어가 들리지만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닛산 페트롤 똑같은 차입니다. 뒷바퀴 보시다시피 헛바퀴 돌고요. 앞쪽도 바퀴가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은 아까 제 차하고 다르게 단 1도 가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 트러블 심한 거 압니다. 하지만은 오른쪽 왼쪽 그립이 약하다 보니까 전혀 좀 더 후진을 했습니다. 한 30cm 후진하고 50cm 후진하고 해서 조금 더 가는 것 같지만은 여지없이 바퀴가 들리면 들릴수록 전혀 못 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헛바퀴가 돌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간 걸어서 그 헛바퀴를 잡아서 이 코스를 통과하는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그조차도 먹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윈치로 당겨서 이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 랜드크루저 사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헛바퀴 돌고 있고요. 헛바퀴가 도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길지만 결국 트랙션을 잡아서 이 험한 코스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닛산 페트롤입니다. 제 차랑 같은 차인데 신형입니다. 신형 8기통 휘발유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인데 타이어는 31인치짜리고 인접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이게 올트레인 타이어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하이웨이 비슷한 조금 많이 낡은 올트레인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보는 그대로입니다. 차체도 낮고 하지만은 예상과 달리 미동 없이 가는 장면 보시고요. 하일럭스 똑같습니다. 제 차는 똑같이 휠 트러블 상당히 심했지만은 단 1의 헛바퀴도 없이 부드럽게 통과하는 장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량입니다. 이 차도 똑같이 바퀴가 들리지만은 몇 바퀴가 헛돌다가 바로 그립을 잡고 부드럽게 통과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하면 집 랭글러 루비콘 아니겠습니까? 루비콘 똑같은 코스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4호차 굳이 안 타도 되거든요. 대기하고 그냥 헛바퀴 도는 건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데 아무런 무리 없이 올라오는 장면 보실 수가 있고요. 바퀴, 제 차 아까 똑같은 코스를 통과할 때 바퀴 들리는 거 한번 보실까요? 똑같은 코스를 통과하는데 바퀴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콘, 물론 차가 작고 짧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단 1의 바퀴 들림 없이 너무도 부드럽게 홈로 주파 너무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 통과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앞쪽 스웨이버가 디스크레이트까지 되다 보니까 바퀴가 단 1도 들리지 않고 말하기가 무섭게 바퀴가 또 들리냐. 그죠? 왼쪽 앞바퀴 들리는 거 보셨죠? 하여간에 바퀴가 단 1은 들렸습니다. 약간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부드럽게 통과를 하는 루비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바퀴가 헛바퀴가 돈다 또는 돌지만 바로 그립을 잡는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LSD만 있는 차량,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만 있는 차량,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도 되고 뒤에 로커가 있는 차량, 그리고 앞뒤 로커가 있는 차량, 그리고 앞뒤 로커 기본에 앞바퀴 스웨이버 디스커넥트가 있는 차량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과 같이 LSD만 있는 차량은
영상과 같이 앞뒤 바퀴 중 하나씩이 들려 있으면 여지없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도요타에서 뭐 제일 잘 나간다는 fuel 드라이브 랜드크루저 4라지만은 로커 없이 트랙션 컨트롤만 있을 때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 나온 픽업 트럭이지만은 트랙션 컨트롤에 뒤에 로커가 있는 차량은 훨씬 더 오프로드 주파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똑같은 SUV지만은 닛산에서 나온 신형 페트롤 경우에는 트랙션 컨트롤과 뒷바퀴 로커가 있다 보니까 훨씬 사라보다 오프로드 주파 성능이 뛰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차의 경우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앞뒤 로커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형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2인치 리프터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홈로 주파는 그 어느 차들과 비교해도 혼색이 없을 만큼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만 앞뒤 로커는 기본에 앞바퀴 스웨이버 디스커넥트까지 있는 뭐 루비콘을 상대하기에는 사실 조금 딸린다, 짜친다. 예, 이 장면은 뭐 누가 봐도 뭐지? 왜 이래 쉽게 올라오지? 또는 이게 어려운 코스인가? 라고 할 만큼 부드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인정하기 싫지만은 뭐 이런 험한 코스에서는 루비콘이 짱이다. 에이, 뭐 하여간 그런 영상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루비콘을 사라. 예,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제가 항상 까는 게 집 항상 깝니다. 제가 별로 좋은 차 아니라고 제가 까는데요. 예, 항상 저희들이 죽으라고 산만 다니면 루비콘 좋지, 그죠? 근데 캠핑도 가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목적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꼭 그게 답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구형 후일 드라이브를 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로커 하나만 달아줘도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요즘 나오는 웬만한 차들 트랙션 컨트롤 기본 잘 되는데 로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차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를 타신다 그러면 웬만한 데서는 루비콘 뭐 잘 가지만은 다른 차들도 잘 가는 거 보신 것 같이 충분히 오프로드 캠핑 즐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